이 원한이 쌓이고 쌓여서 천지를 폭발할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에 가장 절박한 꿈이 가슴 속에 깊이 못 박힌 원한을 풀고자 하는 것이다. 세 차례 5신선이 한반도를 둘러싸고 바둑두는 이 대결 과정을 우주가 진멸의 위기에 빠지지 않도록 단계적으로 그 원한을 해소시켜 나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천지공사는 오직 3개 대권을 가지신 우주의 주제자 오직 한 분만이 병든 하늘과 땅을 바로잡아 인류를 구원하는 천지공사를 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당시 일러 전쟁에서 전쟁을 승리로 이끈 아키야마 중장이 꿈을 꿨습니다. 전쟁은 5월 27일 1905년 5월 27일 날 일어났는데 사흘 전인 5월 24일 러시아의 발틱 함대가 두 줄로서 대한해협 쪽으로 천천히 오는 꿈을 꿨답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아주 분명한 꿈을 꾸고 나서 이것이 하늘에서 우리들에게 일본이 러시아를 이기라는 계시구나 하는 것을 자기가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은 대한해협에서 러시아 함대가 오는 것을 미리 준비하고 있다가 러시아 함대를 격침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5월 27일 날 해전 당일 동남풍이 불어서 전략을 유리하게 전개했다고 당시 상황을 정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이 동남풍을 민족신이 도와준 것이라 해서 가미가제라 부른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일본은 러시아 함대가 발틱 함대가 일본에서는 즉 쓰시마 해협이라고 부르는 그 해협 말고도 부동항을 확보하기 위해서 함대가 이동할 수 있는 곳이 두 군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쓰시마 해협 쪽으로 갔는데 아까 아키야마 중장이 하늘에 이 영몽을 꾸고 쓰시마 해협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러시아를 격침시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국의 역사학자 니얼 퍼거슨이 지은 정오의 세계라는 책을 보면 1904년 일본이 동양에 대한 유럽의 지배에 처음으로 효과적인 타격을 한 것을 시작으로 유럽 제국들은 몰락했으며 아시아 열강은 극적으로 부활했고 이는 1500년대 이후 4세기 동안 무너졌던 동서양의 균형이 회복되기 시작한 것이며 세계가 새로운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짜르의 마지막 함대라는 이 책에 보면 1905년 5월 27일 즉 일본이 러시아 함대를 물리친 날이죠. 유럽 중심의 현대 세계는 막을 내렸다. 그래서 역사상 최초로 아시아 국가가 유럽 열강을 패퇴시켰다고 일러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러시아가 동북아시아 쪽에서 세력을 뻗치려고 하다가 일본에 패배를 하고 다시 유럽 쪽으로 건너가서 러시아 슬라브주의와 그 다음에 독일을 오스트리아를 중심으로 한 게르만주의가 이렇게 대립을 하게 되면서 삼국 협상, 삼국 동맹이 일어났는데 자, 그 당시에 그 보스니아를 방문한 오스트리아 황태자 페르디난트 대공과 부인 소피아가 세르비아 청년에게 암살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것을 계기로 해서 전 유럽이 3일 만에 세계대전의 상황으로 돌입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황태자가 죽게 되는 이 사건은 기묘한 불운이 만든 암살 사건이라고 합니다. 그 당시에 세르비아 청년단들이 황태자를 죽이려고 2번 시도를 했으나 수류탄이 빗나가지고 황태자의 수행은 이 부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두 번째 세르비아 청년단들이 암살을 시도했는데 실패를 했으면 이 황태자가 자기를 암살을 하려고 하는구나, 위험하다 해서 그 자리를 벗어나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기 때문에 다친 부상자 위문을 고집해서 병원으로 향하던 중에 운전기사가 길을 잘못 들어서 방향을 바꾸려고 할 때 때마침 테러 기회를 잃고 방황하던 그 세르비아의 흑수단 요원 프린치프가 거기에서 맞닥뜨려서 황태자 부부는 저격을 당하고 말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프린치프가 잡혀서 수사를 받으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쏴야 할 것인가 쏘지 말아야 할 것인가 고민을 하고 있을 때 어떤 이상한 감정이 나를 황태자에게 다가서게 만들었습니다. 심지어 내가 있던 보도에서 내려서게 만들었어요. 내가 총을 쏜 사람이 누구인지도 알지 못했다는 거죠. 심지어 내가 누군가에게
총을 쏘았는지 쏘지 않았는지도 알지 못했다고 한 것입니다. 무언가 자신의 100% 의지가 아니라 알 수 없는 힘에 이끌려서 황태자를 쏘게 됐고, 황태자가 죽고 나서 1차 세계대전이 발발했다는 내용이죠. 자, 그 당시에 영국 숙상 로이드 조지가 그 당시 유럽의 정치 요직에 있던 사람 가운데 누구 한 사람도 전쟁을 원치 않았다. 그들은 전쟁의 늪에 미끄러져 떨어진 것이고 전쟁의 돌부리에 처해서 비틀거린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역사학자들이 제1차 세계대전은 상식으로는 납득이 가지 않는 미스테리와 해프닝의 연속 끝에 발발한 기묘한 전쟁이었다고 지적하는데, 상제님께서는 이 천지공사에서 이런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1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배우가 누구냐? 아까 우리가 이신사라는 진리 구성의 3요소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상제님이 짜신 천지공사의 도수에 따라서 신명이 그 행위를 하면 그 기운을 받아서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그 행위를 한다고 했습니다. 바로 제1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배우가 상제님 말씀에 의하면 관운장과 조상님이었던 조성 신명들이 서양으로 가서 서양 열강 사이에 싸움을 일으켜서 제1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천지공사의 도수 프로그램이 천상신명계를 거쳐서 역사 속에서 펼쳐진다는 이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면 천지공사를 알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애기판 이 실험은 스페인 독감, 그 당시 전 세계 사망자 5천만 명에서 1억 명이 죽었다고 추정이 됩니다. 1차 세계대전 전쟁이 터져서 죽은 사망자의 3배가 죽었고, 한반도에도 스페인 독감이 들어와서 740만 명이 감염이 되고 14만 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18개월 동안 맹위를 떨치다 잠적을 했는데, 보통 독감이 심하게 오면 노약자와 어린이가 많이 희생이 되는데, 이 스페인 독감은 유독 희생자의 70%가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을 하는 군인들이 많이 죽었기 때문에 전쟁을 하고 싶어도 더 이상 전쟁이 지속되지 않아서 1차 세계대전이 종결이 됐다고 합니다. 이것은 5편 23장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쟁이 일어나지만 그 전쟁을 막고 끝막는 것은 병이다. 그래서 병난과 병난이 함께 오느니라 라고 상제님의 아주 중요한 천지공사의 도수입니다. 자, 총각판 실험은 이제 일본과 중국이 주역이 되고, 독일은 일본을 훈수하고 소련이 중국을 훈수해서 1937년에 중일 전쟁이 일어나고, 이것이 확대가 돼서 제2차 세계대전으로 확대가 됩니다. 자, 그래서 상제님 말씀에 장차 1차 전쟁이 2번 일어나리니 첫 번에는 천국이 패하고 말 것이요 두 번째는 일어나는 싸움이 10년을 가리니 그 끝에 일본은 패하여 쫓겨 들어간다는 말씀이 도전 5편 405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일어나는 1차 전쟁이 바로 1931년 일본이 만주를 중국 침략을 위한 병참 기지로 만들고 식민지화하기 위해서 벌인 침략 전쟁이 바로 만주 전쟁. 이 만주 전쟁이 첫 번째 1차 전쟁이고, 두 번째 1차 전쟁이 바로 1937년에 일본이 벌인, 즉 동남아시아 여러 나라 중일 전쟁을 일으켜서 중국 주요 도시를 점령하고 더 나아가서 동남아시아 여러 나라를 단기간에 식민지화해서 대동아 공영권을 만들었던 이 중일 전쟁입니다. 자, 일본의 동맹국이었던 독일이 1939년 독일 히틀러가 폴란드를 침공함으로써 유럽에서 이제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고, 일본이 1941년 진주만을 공습함으로써 미국이 드디어 이 제2차 세계대전으로 참전하면서 세계대전으로 확전이 되게 됩니다. 자, 상제님께서 내가 이제 일본을 도와 잠시 천하 통일의 기운과 1월 대명의 기운을 붙여주어 천하를 역사하게 하리라. 애기판에서도 그렇고 총각판에서도 그렇고 일본을 천재의 큰 일꾼으로 내세워서 상제님께서 서양 세력을 완전히 물리치는 공사를 보십니다. 그래서 불과 3개월 만에 동남아시아 대부분을 점령하고 아시아에서 서양 세력을 물리치고 패권을 장악하게 됩니다. 그러나 일본은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도덕성이 부족하죠. 그래서 그러나 그들에게 한 가지 못 줄 것이 있으니 곧 어질인자다. 만일 어질인자까지 붙여주면 천하는
다 저희들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1924년 일본의 관동 대지진이 일어났을 때 우리 조상님들을, 한국인들을 많이 이렇게 죽였고, 또 중일 전쟁 중에 1937년에서 1938년 남경, 즉 난징을 점령해서 일본군이 중국인을 대량 학살했는데 기록에는 13만 명, 그러나 기록에 없는 것까지 추정을 하면 30만 명 이상을 죽였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사람을 마루타 생체 실험하는 이런 내용들을 봤을 때 상제님 말씀처럼 일본은 도덕성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포츠담선은 미국, 영국, 중국, 소련 그 수뇌부들이 모여가지고 한국을 독립시킬 것을 약속하고 일본에는 무조건 항복을 하라고 선언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일본이 이것을 거절하게 되고, 그래서 미국이 8월 6일에 히로시마 원폭을 투하하고 8월 9일에 2차로 나가사키 원폭을 투하함으로써 일본이 8월 15일에 항복을 수락하고 드디어 한반도는 독립 해방을 맞게 되지만, 그러나 그 당시에 우리의 자주적인 힘이 부족했기 때문에 미국과 소련에 의해서 신탁 통치 이야기가 나오면서 한반도가 이제 분단이 되게 됩니다. 자, 상제님께서 일본을 심판하시는 공사를 보셨습니다. 서양 사람에게서 재주를 배워 다시 그들에게 대응하는 것은 배은망덕이라는 거죠. 자기에게 도움을 준 서양의 서성국 미국의 그 은혜를 저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도덕률에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에 일본 사람이 미국과 싸우는 것은 배사율, 스승을 배신하는 것이기 때문에 장광 80리가 불바다가 되어 참혹히 망하리라. 이게 바로 이제 원자폭탄 투하 공사입니다. 자, 그 밑에 조선은 원래 일본을 지도하던 선생국이었나니 배은망덕은 신도에서 허락하지 않으므로 영원히 조선을 식민지배하지는 못한다는 천지공사 말씀입니다. 그래서 8월 6일 히로시마, 8월 9일 나가사키, 원래 8월 9일 2차에는 고쿠라에 투하하려 했었으나 그때 안개가 너무 끼어 있어서 나가사키로 변경을 했습니다. 이것은 신도의 개입이죠. 왜 그런가 하면 아까 상제님 말씀처럼 장광 80리가 불바다가 되어 참혹히 망하리라. 이 천지공사의 도수가 역사 속에 실현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히로시마는 광도, 나가사키는 장기입니다. 그래서 이 두 도시의 앞자를 따면 장광 80리가 되죠. 그런데 8월 6일 그 히로시마의 원폭 투하를 할 때 그 목표물이 상생교였는데, 상생은 이 후천 가을의 질서죠. 그래서 이 상생교 밑에 지금 우리 태전천이라는 내가 흐르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태전천 위에 상생교라는 다리가 있었고 그 목표물이 이거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록 원폭을 투하하면서 끔찍하게 일본이 배사유를 받아서 패망을 했지만, 이런 끔찍한 전쟁의 과정이 결국에는 상극의 운수를 넘어서서, 상극의 운수를 극복해서 후천 가을 상생의 울로로 가기 위한 과정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제님께서 일본의 패망과 우리 대한민국 조선이 해방하는 공사를 보셨는데 5편 407장 7월 7석 사모야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1945년 음력 7월 7일은 양력 8월 14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8월 14일에 일본이 무조건 항복하겠다라고 결정을 하고 수락을 하고, 사모야, 3은 석삼자, 5는 다섯오자죠. 그래서 3과 5를 더하면 8월이 되고 3과 5를 곱하면 15일이 돼서 양력 8월 15일에 일왕이 드디어 항복 조서를 발표하게 됩니다. 그래서 7월 7석 사모야라는 상제님의 천지공사에 따라서 우리가 1945년 양력 8월 15일 해방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천하의 모든 약소 민족도 조선과 같이 제 나라의 일은 제가 주장하게 되리라 하는 공사에 따라서 아시아 아프리카에 제국주의에 점령당했던 아시아 아프리카의 수많은 약소국들이 순차적으로 독립을 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좀 특이한 내용은 1945년 8월 6일
히로시마에 원폭을 투하를 할 때 상생교를 목표 지점으로 삼았는데 미군들이 오전 8시 15분에 폭발하도록 시간을 맞춰놨다는 겁니다. 일본이 아까 포츠담 선언에서 무조건 항복을 하라고 강대국들이 이야기를 했지만 수용을 하지 않았다가 8월 6일 히로시마에서 원자폭탄이 터짐에 따라서 뭡니까? 드디어 항복하겠다고 받아들이게 되죠. 그래서 처음 원자폭탄이 터지는 날 오전 8시 15분에 이 원자폭탄이 폭발하게 됐는데 우리는 양력 8월 15일에 이렇게 해방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뭔가 이 8과 15라는 숫자가 묘하게 겹치기 때문에 제가 이 내용을 한번 PPT로 소개를 드립니다. 자, 다음에는 이 일본의 패망과 미국이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는 그 세원공사의 과정에 대해서 쌀은 미국이고 솥은 조선이니 밥을 하려면 쌀이 솥으로 올 것 아니냐. 장차 일본이 나가고 서양 미국이 들어온 연후에 지천태운이 열리느니라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택괴는 이 곤괴와 건괴가 완전히 뒤집어지는 괴를 뜻합니다. 그래서 곤괴가 위로 가고 건괴가 밑으로 가서 위에 있는 곤괴는 음의 기운이니까 밑으로 내려오고 밑에 있는 곤괴는 양의 기운이니까 위로 올라가서 음양 기운이 서로 만나서 합득하고 좋아하는 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평화의 괴다. 그래서 지천태운이 열린다고 하는 것은 이 후천 가을 세상의 운이 열린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팔괴는 정력 복희팔괴, 문왕팔괴, 정력팔괴가 있는데 이 정력팔괴는 지축이 정립돼서 이 우주에 후천 세상이 오는 것을 상징하는 괴입니다. 그래서 그 왼쪽에 보시면 방위가 서양의 방위와 달라서 위쪽이 남쪽이고 밑에가 북쪽, 오른쪽이 서쪽, 왼쪽이 동쪽인데 동쪽에는 아까 말씀하신 간괴, 간소남이 있고 서쪽에는 택괴, 태소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팔괴를 가족으로 이야기할 때는 간괴와 택괴가 막내 아들, 막내 딸이지만 이것을 지구촌의 나라로 배정을 할 때는 간방, 간도수에 따라서 우리 대한민국이 간괴가 되고 그리고 미국이 태소녀가 됩니다. 그래서 이 후천 세상은 대한민국과 미국이 서로 합덕해서 후천 세상을 열어나간다는 뜻이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간괴는 오행 중에서 팔목을 상징하고 택괴는 삼목을 상징하기 때문에 이 38선 공사 태모님 말씀처럼 11편 262장에 38목이 들어 38선이 웬일인고 천하가 동변이라 이렇게 해서 상실험 초반에 북한이 우리 남한을 쳐들어와서 6.25 전쟁이 일어나고 그 결과 38선이 꺼지게 되는 그 내용을 큰 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상실험판은 이제 바둑판의 마지막 주인 결정전입니다. 1950년 한국 전쟁으로 시작되어 휴전 후에 소련의 해체로 냉전이 끝난 지금도 그 구도가 계속되고 있고 상실험은 더 이상이 없는 궁극의 실험이고 선천상극의 모든 문제를 총체적으로 끝막는 가장 강력한 최후의 대결입니다. 이 상실험은 바로 개벽 실제 상황으로 직결되는 내용입니다. 자, 한반도 분단에 개입한 미국과 소련 해서 이제 1945년 일어났던 얄타 회담을 통해서 그 당시에 강대국 수뇌부들이 모여서 이제 조선을 독립시키면서도 아직까지 자체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북쪽은 소련이 들어오고 남쪽은 미국이 들어가서 신탁 통치를 하자. 자, 이런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45년 12월 모스크바에 삼국 외상회의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미국과 영국, 소련 외무장관들이 모여가지고 한반도 5년 신탁 통치 그리고 조선 임시민주주의 정부 수립에 대한 협의를 하자라고 결정하는 내용이 있고 그래서 한반도가 이제 분단되는 형국으로 들어가면서 이승만 대통령이 1946년 6월 3일 독립운동의 최대
이 독립자금을 지원했던 보천교 본부가 있던 정읍에 와서, 즉 독립운동을 할 때 정읍 보천교로부터 많은 독립자금에 지원받았기 때문에 김구 선생도 정읍에 많은 빚을 졌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이승만 대통령도 남한의 단독정부 수립을 정읍에 와서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래서 이제 6.25 한국전쟁이 터지고, 자 5편 405장 두 번째 일어나는 일청전쟁이 10년을 가는데, 그 끝에 일본은 패하여 쫓겨 들어가고 호병 중공군이 침노하지만 그러나 한강 이남은 범치 못하리라 하는 이 공사에 따라서 그 당시에 유행성 출혈열이 6.25 동란 중에 전쟁 벌이는 중국군과 그 다음에 유엔군도 이 유행성 출혈열이 발병해서 환자가 발생해서 수백 명이 죽고 중국군이 결국에는 남하를 포기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상제님께서 이 38선이 휴전선으로 변하는 공사를 보시는데, 자 원래는 6.25 전쟁 휴전 시 남북 점령 지역을 기준으로 끈 군사 분계선 38선, 그 직선의 38선이 지금의 태극 모양의 이 휴전선이 되어서 남북 군단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니얼 퍼거슨, 정오의 세계를 썼던 니얼 퍼거슨이 1차 세계대전은 1914년이 아닌 그보다 10년 앞선 1904년 러일 전쟁에서 시작됐고, 이 세계전쟁이 끝난 시기도 1945년이 아니라 8년 뒤인 1953년 한국전쟁 휴전협정이 체결된 해로 본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20세기 세계전쟁은 러일 전쟁으로 시작해서 한국전쟁으로 끝났다. 러일 전쟁이 한반도 지배권을 두고 촉발된 전쟁이니 인류 역사상 가장 참혹했던 20세기 두 차례의 세계전쟁은 한반도에서 시작되고 한반도에서 끝난 셈이 된다라는 말을 합니다. 결국 아까 우리가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반도가 바둑판이면서 씨름판이고 한반도를 중심으로 해서 4대 강국이 바둑판을 두는 그 도수가 전쟁으로 터져나와서 20세기 역사가 흘러왔다는 것을 이 니얼 퍼거슨이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6.25 전쟁이 터지고 남북 분단이 되면서 이제 한국은 미국과 일본이 훈수를 뜨고, 그리고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가 훈수를 떠면서 6개국의 구도가 형성이 됩니다. 자, 그런데 씨름판은 소를 상금으로 거나니 씨름판에 소가 나가면 판을 긋게 되리라 하는 이 말씀에 따라서 정주영 회장과 그 아들이 1998년, 2000년, 2003년 천지공사에 따라서 4차례에 걸쳐서 1600마리 통일소를 몰고 38선을 통해 북쪽으로 넘어가는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이것은 씨름판에서 최종 승자를 가리기 전에 여기에서 우승하는 사람은 소를 상금으로 준다고 해서 이 소를 씨름판에 가지고 소를 데리고 나가서 이렇게 구경꾼들에게 구경시켜주는 것과 같다. 그래서 1953년 7월 휴전 후에 계속 휴전 상태가 진행이 되다가 이제는 씨름판에 소가 나가는 사건을 계기로 해서 삿발을 다시 움켜잡고 마지막 한판 승부를 내기 위해서 이전 휴전 상황에서 전 세계가 전쟁 상태로, 전시 상태로 돌입한다는 비상경계령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2001년 9월 11일 미국의 쌍둥이 빌딩이 폭파되면서 미국의 부시 대통령이 북한과 이라크를 악의 축으로 지목을 하고, 2003년에 미국 이라크 전쟁이 일어나고 2005년에 북한이 핵보유 선언을 하고, 특히 2016년 1월 6일에는 북한에서 드디어 수소폭탄 실험을 성공했다고 이렇게 발표를 함으로써 한반도에 전운이 감돌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핵무기가 종국적으로는 폭파가 돼버리면 인류의 역사가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 핵무기를 막기 위한 공사가 바로 화둔공사입니다. 화둔공사는 불화자에 숨길 둔자죠. 북한 핵무기 비핵화 공사입니다. 육자회담이 열리기 전에 2003년 북한이 핵 확산 금지 조약을 탈퇴를 했기 때문에 이 북한 핵무기 문제를 그대로 둬서는 안 된다라고 해서 상제님의 화둔공사에 따라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막기 위해 2003년 8월 27일에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4대 강국과 바둑판의 주인인 남한과 북한이 참석해서 북한의 이 비핵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육자회담이 처음 실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육자회담으로 100여 년 전에 상제님께서 처결하신
화둔도수가 마침내 인간 역사 속에 실현되고 있으며 한반도에 비핵화는 후천 상생의 시대를 열기 위한 세계 평화의 관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 삼변 상실험에 오선 위기가 어떻게 매듭이 지어지는가? 세계 전쟁이 붙는다고 하십니다. 때가 되면 세계 전쟁이 붙으리라. 난의 시작은 38선에 있으나 큰 전쟁은 중국에서 일어나리니 중국은 세계 오고 가는 발길에 채여 녹으리라. 그리고 5편 415장에 아무리 세상이 꽉 찼다 하더라도 북쪽에서 결국에는 넘어와서 다시 전쟁이 일어난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가을 개벽에 실제 상황이 상실험, 3년 병겁, 지축 정립으로 일어나는데 개벽 실제 상황이 일어나기 전에 시두가 대발한다고 상제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이 시두가 대발되는 때는 1977년 아프리카 소말리아에서 시두 환자가 마지막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1980년 세계보건기구에서 천년두 소멸을 선언하고 93년 우리나라에서 제1종 전염병에서 삭제를 했지만 그 이후에 미국에서 원숭이 천년두 이런 병들이 나오면서 2002년 다시 법정 전염병으로 재지정을 했습니다. 자, 북한은 핵무기뿐만 아니라 생화학 무기도 많이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천년두, 콜레라, 탄저균, 패스트 이런 내용들을 보유하고 있는데, 북한이 핵무기를 쓰면 현실적으로 북한도 공멸하기 때문에 핵무기보다는 생화학 무기를 쓸 가능성이 많다고 미국의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 귀순한 북한군의 혈액에서 천년두 예방 접종을 맞았음을 보여주는 항체가 발견되는데, 이것은 결국 북한이 향후에 천년두균을 군사상의 목적으로 쓰겠다는 그 계획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확실한 증거죠. 예, 그래서 최영희 민주당 의원이 지금 국내에서 그나마 한 75만 개 정도 천년두 백신을 보유하고 있는데, 국내 보유 천년두 백신이 모두 부적합하다 이런 판정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이 시두가 대발되면 거기에 대한 그 시두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현대의학적으로. 그래서 세모님께서 앞으로 세상이 병난으로 한번 뒤집어지느니라. 병겁이 돌기 전에 단독과 시두가 먼저 들어오느니라. 시두의 때를 당하면 태울 줄을 읽어야 살 수 있느니라. 예. 두 번째 말씀은 태울 줄을 읽는 것은 천지 어머니 젖을 빠는 것과 같아서 태울 줄을 읽지 않으면 그 누구도 개벽기에 살아남지 못하느니라. 내가 이 세상 모든 약 기운을 태울 주에 붙여 놓았느니라. 약은 곧 태울 주니라. 예. 그래서 이 태울 주 수행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생활 속에서 태울 주 수행을 반드시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자, 장차 병난과 병난이 동시에 터지느니라. 전쟁이 일어나면서 바로 병이 온다. 전쟁은 병이라야 막아낸다. 아까 상제님께서 북쪽에서 넘어오는데 아동방 3일 전쟁은 있어도 동적강은 넘지 못하리라. 국립현충원이 있는 동작구에서 한강을 동적강이라고 하는데, 강북 지역은 그야말로 초토화가 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 전쟁이 더 이상 확전이 되면 가을 개벽기 때 한반도에 있는 우리 국민들과 세상 사람을 살릴 수 없기 때문에 전쟁은 3일만 가고 병난, 괴질이 들어와서 그 전쟁을 막는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장차 전쟁은 병으로서 판을 막으리라. 앞으로 싸움 날만 하면 병난이 날 것이니 병난이 곧 병난이니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가을 개벽기 때 우리가 내가 살고 가족을 살리고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인류 구원의 법방으로서 상제님께서 태을주와 유형의 심패인 의통을 전수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태을주 수행을 바탕으로 한 의통을 반드시 전수받아야 가을 개벽기 때 나도 살고 가족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7편 39장 병겁이 돌 때는 세상의 모든 의술은 무용지물이 되느니라. 개벽 실제 상황에서 일어나는 괴질은 바이러스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대의학으로 전혀 손쓸 수 없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상제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천지공사를 집행하시면서 많은 인류를 살리기 위해서 일심으로 천지공사를 집행하셨지만 아무리 하여도 다 건져 살리기 어렵다,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앞에 진멸의 경계에 박도하였는데 조금도 깨닫지 못하고 이 끝에만 이 세상 사람들이 몰두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는 허망하게 다 죽을 일이 생긴다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상제님께서 나는 동정 어묵 하나라도 천지공사 아님이었고 잠시도 한간 겨를이 없이 바쁜 줄은 세상 사람들이 모르느니라,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동은 움직일 동자, 정자는 고요할 정자죠. 이것은 상제님께서 이렇게 행동하시는 것, 어묵은 말을 하고 침묵하는 것, 즉 상제님께서 인간으로 오셔서 한평생 39년 그 온 생의 그 인생 자체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천지공사를 보시는 생애였다고 말씀을 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정산도를 수십 년 신앙을 하고 진리 공부를 하면서 이 천지공사가 과연 무엇인가, 또 이번에 이 강좌를 준비하면서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천지공사는 인간으로 오신 아버지 하느님이신 상제님과 어머니 하느님이신 태모 고수부님의 온 생의 그 자체다, 제가 이렇게 한번 정의를 내려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경전 정도사님께서는 이에 대해서 모든 병을 대신 앓으시고 수십일씩 굶주리시고 혹독한 추위와 더위에 괴로워하시며 인류의 저업과 묵은 하늘의 악기를 대속하여 해소하신 상제님과 태모님의 천지공사는 아버지 하느님과 어머니 하느님의 거룩하신 희생과 사랑과 봉사의 은혜로 이루어졌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짧은 시간으로는 천지공사에 대해서 제대로 사실 말씀을 드리지는 못했습니다. 그냥 큰 틀만 말씀을 드렸는데, 오직 이 천지공사의 내용 이념을 알 수 있는 지구촌 유일한 책인 도전을 반드시 한번 탐독을 하셔서 이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이 우주의 통치자 천지 부모님께서 당신님의 모든 생애를 바쳐서 이렇게 희생을 하셨구나 하는 것을 꼭 한번 느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인간의 삶과 역사도 역시 천지공사다. 정도사님께서 천지공사에서 일사는 하늘 땅과 함께하는 인간의 일, 인간의 삶, 인간의 역사를 말한다. 그래서 인간이 천지와 함께 만들어 나가는 역사, 그것이 바로 천지공사다. 그래서 우리가 알건 모르건, 세상 사람들이 알건 모르건 상제님께서 1901년 신축년 이후에 천지공사를 보셨고 천지공사에서 짜신 역사의 프로그램, 그 도수에 따라 인류 역사는 1.1에게 오차도 없이 돌아가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뭡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이 자체가 천지공사의 삶을 사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축년 이후로 1901년 이후로는 내가 친히 다스리느니라. 그래서 상제님께서 천지공사를 보신 신축년 이후에 인간 역사는 상제님께서 판짜 놓으신 내용과 이념이 한 채 오차도 없이 표출되는 것이다. 그래서 상제님께서 천지공사를 몰라서 이번 가을 개벽기에 죽는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세상 사람들이 이 끝에만 몰두해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물건 장사해서 물건 장사할 줄만 알지 천지공사, 뿌리 장사할 줄은 모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천지공사는 바로 지금은 천지가 그 이상과 목적을 이루는 때이기 때문에 인간은 천지 사업을 해야 되고 그 천지 사업이 바로 천지공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상제님께서는 천지공사를 뿌리 장사를 하시면서 세상의 모든 비즈니스 중에서 천지사업 뿌리 장사, 즉 천지공사가 가장 보람되고 이 시대에 크게 성공할 수 있는 장사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을 태상종도사님께서는 우리 일은 하늘 땅 생긴 이후로 가장 비전 많은 일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일은 하늘 땅 생긴 이후로
가장 비전 많은 일이다. 자, 이제 마지막 성구입니다. 같이 오늘 마무리를 짓는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때는 천지 성공 시대라. 서신이 명을 맡아 만유를 지배하여 묻 이치를 모아 크게 이루나니 이른바 개벽이라. 만물이 가을바람에 혹 말라서 떨어지기도 하고 혹 성숙하기도 함과 같이 참된 자는 큰 열매를 맺어 그 수가 길이 창성할 것이요 거짓된 자는 말라 떨어져 길이 멸망할지라. 그러므로 혹 신위를 떨쳐 불의를 숙청하고 혹 인애를 베풀어 의로운 사람을 돕나니 삶을 구하는 자와 복을 구하는 자는 크게 힘쓸지어다. 여기서 서신은 선은 우주변화원리 오행에서 목화토금수 중에 금을 뜻하고 금은 시간으로선 가을을 뜻하기 때문에 이 우주의 가을 세상을 열어주시기 위해 인간으로 오신 정산상제님을 서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연의 가을이 되면 낙엽이 지면서 열매를 맺듯이 이 우주 1년 12만 9,600년을 통해서 인간 농사를 지으시는 상제님께서 이제 인간으로 오셔서 참된 자는 큰 열매를 맺도록 해서 9,500만 년 자손을 전할 수 있도록 하시고 거짓된 자는 낙엽처럼 말라 떨어져 길이 멸망하게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삶을 구하는 자와 복을 구하는 자 모든 사람이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행복하게 잘 살기를 바라거든요. 근데 지금은 가을 개벽기이기 때문에 인간으로 오신 정산상제님의 진리를 제대로 알고 상제님 태모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님들의 모든 인생을 내어서 집행하신 천지공사의 내용 이념을 제대로 알 때 큰 열매를 맺어서 천지에서 가장 큰 성공을 한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안경전 종도사님께서는 천지 성공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세상에 모든 성공을 뛰어넘는 궁극의 성공이고 모든 인간이 그토록 소망하는 결코 무너지지 않는 성공이고 조상과 자손이 함께 구원받아 우주 가을철에 새로 열리는 후천 세상으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천지 성공이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삶이 천지 공사이기 때문에 천지 공사의 삶이기 때문에 천지 공사의 내용 이념을 제대로 알고 실천을 할 때 천지 성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이 귀중한 시간을 내셔서 천지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우리 도전을 탐독하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사는 사람들이 성공할 수 있는 모든 진리의 비결이 도전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참 하느님의 대도 진리를 담은 도전은 우주 진리의 총 결론이고 후천 가을 세상 전 인류의 교과서라고 안경전 종도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셨고 안운산 태상 종도사님께서는 9년 천지공사의 총 결론이 의통이고 의통의 고갱이가 바로 태을주인데 이번에는 태을주를 잘 읽는 사람은 살고 태울줄을 못 만나는 사람은 넘어가는 것밖에 없다. 우리가 가족은 살려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가족들에게 상제님 진리를 전하고 태울줄을 전해서 자기 가족만큼은 최소한 함께 태울줄을 읽는 태울줄 가족을 만들자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오늘 이제 천지공사 강좌를 마무리 지으면서 인간의 삶은 천지 부모의 그 절대 환경 속에서 절대적인 영향을 받고 살아가는 천지공사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제님께서 태모님께서 인류 구원을 위해서 바로 우리들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보신 한 생을 다 바치신 이 천지공사의 진리 정산도 진리에 관심을 가지시고 또 가까운 지역도장에 방문하셔서 상제님 진리를 제대로 공부하셔서 천지 성공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